경제를 부탁해. 오늘도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차장. 올해 유독 우리나라에서 해킹 사고가 종종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SK텔레콤에 이어서 예스24, SGI 서울보증 등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 글로벌 해커 그룹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해커가 공격해서 성과를 내기 쉬운 이른바 먹잇감으로 좌표가 찍혔다는 건데요. 한국은 대규모 고객 데이터 기반의 IT 통신, 금융, 첨단 산업이 집중돼 있어서 양질의 데이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어와 처벌 체계는 느슨하고 피해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커들의 주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 차장, 근데 문제는 해커들의 기술 자체가 옛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발달했다고요? 맞습니다. 과거 해킹 기술은 범죄에 사용하기보다는 해커 개인의 능력 검증의 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마치 미션을 완료하듯 공공기관이나 유명시설 방화벽을 뚫는 걸 일종의 명예처럼 여겼던 거죠. 지금은 조직화됐다는 게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이들에게 해킹은 금고를 여는 열쇠로 진짜 목적은 해킹으로 얻은 정보를 판매하는 것, 즉 돈입니다.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커 조직들의 규모가 기업화돼 있다고 보는데요. 더 크게는 국가적 차원의 해킹도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관측입니다. 네. 근데 들리는 말로 해킹이라는 게 공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공격에 대해서 나중에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방어가 후속하는 이게 특징이라고 하던데, 근데 일단 그럼 예방하는 방법은 뭐 없는 겁니까? 결국 본질적 예방은요. 범죄 조직 추적과 처벌에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 차원의 이 각계 방어만으론 고도화, 조직화된 해커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도 보안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 개별 투자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컨대 각 가정마다 보안 카메라를 달고 방범창을 설치해도 국가 전체의 치안 시스템이 허술하면 동네 범죄율이 줄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민간, 산업을 통합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커는 끝까지 찾아내서 잡는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에선 이 FBI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이 해커 조직원 체포를 공식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미 하원 역시 국가 핵심 인프라를 노리는 이 중국계 해커 조직의 공격 방어를 위해서 연방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주요국들은 사이버 안보를 국방으로 간주해서 종합 컨트롤 타워를 두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백악관 직속 국가사이버실, 그리고 영국은 국립사이버안보센터, 독일은 연방정보기술보안청, 일본도 내각 직속의 그 국가사이버 통과실을 설치를 해서 사이버 위협을 감시 차단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처별 역할이 분산돼 있어서요. 위기가 닥칠 때 신속 조치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해커를 찾아내는 게 그게 일단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제대로 보안 관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당연히 분명히 따져봐야겠지만요. 핵심은 해커에게 책임을 묻고 제2의 사고를 막는 겁니다. 해킹 범죄 단체를 잡지 못하면 언제든 사고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신고 기업에 대한 이 보호, 인센티브 등 신뢰 기반의 이런 정책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 이런 제언이 나오는데요.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열의 9은 비판을 받을까 봐 외부 공개도 신고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경제를 부탁해. 오늘도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이 나와서 수고했습니다.